아버님, 부부 일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부부일. 매달 처가로 300만 원씩 보내지는 걸 아들이 알고는 있냐? 친정에 돈 좀 보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관리 잘하고 있으니 신경 끄세요. 네가 잘 관리해. 그럼 여기 연체된 고지서들은 다 뭐냐? 그런 건 여유될 때 내면 되죠. 급한 데부터 쓰고 차차 해결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아, 친정에만 돈 들여서 그러시는구나? 그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용돈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 친정 퍼주느라 우리 아들은 등골이 휘는데 이게 할 소리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손녀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은행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월급도 괜찮게 받는데 이상하게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고 참았던 일들인데 이제는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걸 누군가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신혼 때만 해도 제법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애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니 요즘에는 아예 절 가정부처럼 대합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집으로 손녀를 데려다 놓고는 아침 먹여주세요. 간식은 이거 주시고요. 하원하면 저녁에는 이거 주세요.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고 가버립니다. 저녁 9시가 되어야 데리러 오는데 그때도 애가 잘 놀았나요? 정도만 물어보고 바로 가버리죠. 어제도 평소처럼 아침부터 손녀를 봤습니다. 우리 손녀 다인이는 이제 5살인데 참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돌봐주는 게 힘들진 않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절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못돼져서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버님, 다인이 간식 2번은 꼭 주세요. 어제는 한 번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왜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어제 제가 놔둔 옷으로 입히시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다인이 또 TV 보여주셨죠? 제가 책만 읽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꼭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말하고 게다가 요즘은 반말을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요즘 시대의 말투 가지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구시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어제 갑자기 저희 집 수도관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 때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급수배관이 파열돼서 하루 이상 수리가 필요하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손녀와 같이 있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 할 수 없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이걸 어쩌나. 우리 집 수도관이 터져서 하루 이틀 수리가 필요하다는구나. 그래저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내일 중요한 회의도 있는데 참. 그래서 다인이는요? 여기에서 다인이를 보는 건 무리 같구나. 아휴, 정말. 그럼 오늘만 저희 집에서 자면서 봐주세요. 방은 다인이랑 같이 쓰시고요. 며느리의 톤이 역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전혀 몰랐던 일들을 하나씩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막 지난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인이가 저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집안 구석구석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닥은 먼지와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듯한 과자 부스러기도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감 보여드릴게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근데,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뭐라고? 점심은 먹었지? 어린이집에서 좀 먹었어요. 다인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배달음식 포장용기만 있었습니다. 다인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우와, 정말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지 말랬는데 왜? 깨끗하지 않다고요. 청소할 시간이 없대요. 한숨이 나왔지만 냉장고를 뒤져 겨우 된장과 두부를 찾았습니다. 찌개물을 올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다인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찌개랑 밥 좀 주려고. 제가 야식 안 먹인다고 했잖아요. 살쪄서 어린이집에서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애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던데. 아니, 제가 키우는 애를 가지고 왜 자꾸 이러세요? 아버님은 늘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드시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때 다인이가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배고파요. 점심에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이렇게 징징댈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다인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방에 혼자 남아 찌개를 끓이는 내내 손녀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을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퇴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 집에 수도가 고장나서 오늘 하루 자기로 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인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찌개 좀 끓이고 있었어.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찍 들어와서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다. 바쁜 거 아는데 뭘. 아버지, 저 밥 먹고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불쑥 나왔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아버님이 우리 주방까지 구석구석 다 살펴보시느라 바쁘시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다인이 밥 해주시려는 건데. 하, 당신도 아버님 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지?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제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그만 주무시죠? 다인이 방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찌개는 결국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다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인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옆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행 과장인 아들이 저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던 아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아들 방을 지났는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부부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도 당신한테 다 보내야겠지? 당연하지. 당신은 돈 관리도 못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보내.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시끄럽고 잠이나 자. 내일 일하러 안 나갈 참이야? 잠시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추고 모두가 잠든 것 같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인이가 몸을 뒤척이더니 잠결에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워요. 일어나 보니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담요라도 찾아볼까 해서 조용히 방을 나섰는데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요를 찾다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는데 인터넷 뱅킹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아들 명의의 통장이었고 매달 정기적으로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내역이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영숙, 며느리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예요. 네, 이번 달도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당연히 남편은 모르죠. 제가 통장 비밀번호 바꿔놨거든요. 추가 대출도 알아보고 있으니 말씀하신 돈도 걱정 마세요. 남편 도장도 있고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조금 전 그 대화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계부 관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면 아들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몰래 대출까지.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숫자들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대출 이자 계산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신용대출 가능 금액 확인이라고 쓰여 있었고 밑에는 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나오신 거예요? 아니, 다인이가 추워해서 담요 좀 찾으려고. 아버님도 참. 남의 집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서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눈치채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다인이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네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밤이 지나고 다인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변기는 청소를 한 지 오래된 듯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곰팡이 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수건장을 열어보니 다인이 수건은 찾을 수도 없고 눅눅한 수건 몇 장만 대충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아침 먹자. 어제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와, 신난다. 부엌 식탁을 보니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모두 연체된 고지서였습니다. 그 아래로 카드 연체 통지서도 보였습니다. 다인아, 매일 아침 뭐 먹니? 과자예요. 엄마가 바빠서 아침은 늘 과자 먹어요. 근데, 할아버지, 전 이제 과자 지겨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인이 방으로 가보니
옷장 안은 더 심각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작은 옷들이 구겨진 채로 있었고 속옷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영어 학원, 미술 학원 교재가 쌓여 있었지만 모두 먼지만 쌓인 채 태블릿만 놓여 있었습니다. 다인이 예전에는 학원도 다녔는데 안 다녀도 괜찮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학원 그만두래요. 태희는 학원 5개나 다니는데 엄청 부러워요. 근데 할아버지, 이거 비밀이에요. 엄마가 알면 엄청 화내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다잡으며 어제 며느리가 있었던 서재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방으로 가보니 아들 양복들이 구겨진 채로 걸려 있었고 와이셔츠는 전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림질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모두 아들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넘겨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고 대출금이 적힌 통장도 있었습니다. 월급 580만 원. 그런데 매달 300만 원씩 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대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아들 도장이 찍혀 있는 신용대출 서류였습니다. 잘 살펴보니 도장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들 도장은 테두리가 살짝 깨져 있는데 이 도장은 깨진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방에서 뭐해요? 아니. 할아버지가 뭐 좀 찾아야 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매일 늦게 들어와요. 돈 벌어야 된대요.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바빠서 너무 속상해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아, 씻어야지. 어머, 아버님, 거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버님, 남의 방을 뒤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영수, 너희 어머니 이름 맞지? 매달 300만 원씩. 이게 다 뭐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도장 아니지? 위조된 거지? 내가 안다. 아들 도장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다인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싫어요. 할아버지랑 있을래요. 다인아, 엄마랑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얼른 방에 가지 못해? 며느리가 다인이를 방으로 보내려 했지만 다인이는 제 다리를 꼭 붙잡고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있을 거라고요. 엄마는 맨날 나 데리러 오지도 않잖아요.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건 맨날 저밖에 없어요. 다인이 너 조용히 해. 아버님, 남의 방은 왜 뒤지세요?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간의 일인데 아버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니죠. 부부간의 일. 우리 아들은 이런 사실 알고나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인이가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관리하는 게 잘못인가요? 은행 직원이 돈 관리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저를 바보 취급하듯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애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편도 모르게 너희 부모님께는 매달 300만 원씩 보내. 집안일이요? 아버님도 참. 요즘 누가 집안일을 하나하나 다 해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직장인이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까진 이해한다 치자. 그래도 다인이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도와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아내 얘기까지 꺼내는 며느리를 보니 속에서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녀를 봐주는 제가 도와준 게 없다니. 도와준 게 없어. 내가 매일 다인이 봐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더냐? 그거요? 어차피 아버님도 심심하시잖아요. 서로 좋은 거죠. 이렇게 매정한 말을 듣고도 침착할 수 있는 건 제가 더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은 것도 다 너 잘하려고 한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 돈 제가 다 원상복구 할 건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세요? 친정의 일도 있고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네가 월급을 다 내 맘대로 쓰니까 그렇지. 실제로 아들 통장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간 흔적뿐이었습니다. 뭘 마음대로 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친정에 돈 좀 보낸 걸로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참견이세요? 뭐라고? 네가 뭘 잘 관리해? 그럼 연체된 고지서는 왜 이렇게 많은 건데? 분명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런 건 여유될 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급한 데부터 쓰고 차차 해결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더 급한데 너희 부모님 사업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 사업하시는데 자식이 좀 보태면 안 되나요? 아버님도 자식한테 받고 싶으실 때 많으시잖아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는데 기가 찼습니다. 됐다.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내 아들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야. 도장 위조는 엄연한 범죄라고. 그제서야 며느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더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으세요? 제가 내연녀도 아니고 은행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건데 별일도 아니라고요. 저를 협박하는 며느리를 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도장 위조로 대출받은 거 이거 사기죄다. 은행에서 널 고소하면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아버님, 설마 그런 걸로 신고하실 건가요? 아들 체면은 생각도 안 하시고 뭐? 동네방네 소문나면 좋겠어요? 김진석 씨네 며느리 사기죄로 고소당했대.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신가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기다 이런 일로 며느리 신고하면 아들이랑 손녀도 못 보실 텐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아버님도 별거 아닌 걸로 너무 과민 반응하신다.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요. 아버님한테는 용돈도 안 드리면서 친정에만 돈 보내드려서 화나신 거죠. 알겠어요. 이번 달부턴 아버님도 용돈 드릴게요. 됐죠? 입 닥쳐. 제 큰 소리에 며느리가 흠칫 놀랐습니다. 은행에 신고하면 내가 위조한 도장이랑 대출 서류들 다 증거가 될 거야. 내 친정어머니한테 매달 빠져나간 돈도 다 조사 대상이 되겠지.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아까는 나보고 나가라며 협박까지 하더니 그건 제가 잠시 흥분해서 그런 거죠. 경찰에 신고하면 이 모든 게 다 밝혀질 텐데 어떡할래? 아버님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런 식으로 돈 빼돌린 거 아시나? 우리 아들 등골 빼먹어가면서. 아버님 제발요. 이제야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인이 생각해서라도 신고는 제발. 며느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마지막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저는 단호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은행 가서 대출금 다 정리해. 앞으로 아들 몰래 대출 같은 건 절대 안 돼. 두 번째, 아들 월급은 생활비만 받아.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계부 작성해서 나한테 보고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다인이 학원비, 옷, 장난감, 이런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부터 해결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아들한테는 이 일 절대 말하지 마.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어봐.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연신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다인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앞으로는 엄마가 잘할게. 다인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며느리의 전화를 받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진심으로 뉘우쳤을까? 아니면 겁이 나서 그러는 걸까? 그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인이 아침도 제대로 챙기고 주말이면 집안 청소와 장도 보러 다닙니다. 아버님, 이번에 다인이 태권도 학원도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 애들은 운동도 해야지. 네, 그동안 제가 너무 다인이한테 신경을 못 썼네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들도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냥 나이 들수록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지.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뉘우쳤을까? 아니면 제가 쥐고 있는 카드가 무서워서일까? 가끔 며느리가 통장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지 않을 때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다인이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이제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안 돼요? 나 할아버지랑 있는 게 더 좋은데. 다인아, 이제 엄마가 잘하잖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다인이가 좋아. 앞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며 오늘도 다인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가족이기에 더 말하기 어렵고 가족이기에 더 참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단호해지되 미워하지 않는 마음, 강하게 나가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되는 세월의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